군 당국이 차세대 전략무기인 신형 탄도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께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무-4로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 육군과 ADD는 지난 2017년 한미 정상 간 미사일 지침 개정의 후속 조치로 탄두 중량 2톤 이상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키로 한 것이다. 그간 한국군이 보유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의 경우 탄두 중량 1톤까지, 사거리 800km는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당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km로 변동이 없지만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확보가 가능해졌다. 탄두 중량이 500kg면 비행장 활주로 정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다. 탄두 중량이 2톤까지 늘어날 경우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 시설과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현재 육군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2톤의 현무-2A와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1톤의 현무-2B를 실전 배치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의 현무-2C까지 개발해 북한 전역의 핵대량 살상무기 결심, 지원 체계를 정밀 타격하는 작전 개념을 세웠다. 현무-3은 순항 미사일이다. 이번 현무-4 시험 발사는 최대 사거리 사격이 어려워 정상 발사보다 높게 쏴 직선 비행거리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흥시험장에서 800km를 보내려면 중국 및 일본 방공 10들 구역이 겹쳐있는 이어도 남방을 넘어가야 한다. 군 당국은 함구하고 있지만 이번 첫 시험 발사는 실패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한국의 억제력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는 확장 억제라는 약속으로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사용해 유사시 보복하겠다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성능이 워낙 커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고 따라서 사용을 결심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술 핵무기의 사용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북한도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볼 것이라는 점에서 억제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도 상당할 정도로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미 전술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북한 간핵무기 불균형을 단기간에 시정하는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배치가 그만큼 손쉽고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위험한 평화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 전술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재래식 기습 공격을 억제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이 핵위협을 배경으로 생화학 공격을 통해 전방 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기습 공격으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현재로서는 한미 양국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술 핵무기가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공격하는 북한의 전방부대 일부나 증원부대를 단기간에 경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전술 핵무기의 이러한 효과를 알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미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상태에서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전술 핵무기를 더욱 더 많이 배치한다고 위협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바로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경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핵무기를 제조해야 하는 북한에 비해서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만 해오면 되고 따라서 핵군비 경쟁을 시작할 경우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북 응징 전력을 갖추기 위해 공군은 독일로부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했다. 전술 핵무기 배치의 실현 가능성.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B-61만 보유하고 있고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 핵무기는 모두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은 300여 발의 전술 핵무기를 본토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발만을 한국에 배치해도 충분할 수 있고 미국과 같이 핵무기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과거 생산한 적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30년 동안에 걸쳐 1조 달러를 들여 핵무기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이고 전술 핵무기의 유도장치를 개선하거나 5m 이내의 정확도를 갖도록 GPS를 장착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에 배치할 미국의 전술 핵무기 가용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한다. 미 전술 핵무기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오히려 한국의 국내 여론이다. 전술 핵무기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인사들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논의부터 배치 및 배치 후까지 지속적이면서 극렬한 반대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론만 분열될 가능성도 높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균형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거리가 짧아 북한의 핵미사일을 확실하게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로 선제 타격한다고 할 경우 한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는 취약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정도라야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곳에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등 상당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사례를 참조해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핵공유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은 나토처럼 핵동맹으로 격상되고 다수 국가가 참가하기 때문에 핵억제력도 커질 것이다. 3월 말부터 한국 공군에 인도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 역시 대북 억제 전력으로 사용 가능하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한미동맹이 잘못될 경우 한국이 의존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웃국가 간에 영원히 협력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지만 영원히 경원시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북핵에 대응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에 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논의의 내용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의 경우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일본을 공격하는 핵미사일을 사전에 요격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미일 3국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경우 요격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군은 세축 체계의 하나로 대량 응징보복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 다량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영하여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이었고 이를 위한 능력으로서 현재의 탄도, 순항 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 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된 전담부대로 개편화 응징보복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방향까지 제시되었다. 2017년 12월 1일부로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시를 모델로 한 개 특전여단에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해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대량 응징보복의 개념은 사라져 2018 국방백서를 보면 한국형 세축체계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으나 이 응징보복에 관한 개념은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수뇌부를 살상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행히 한국은 현재 공군은 F-15K 60대와 KF-16 170여 대 등 4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19년부터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40대를 도입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 2019년 1월 공중급유기 KC-331대를 전력화한 데 이어 앞으로 총 4대를 보유할 예정이고 급유시마다 1시간에 작전 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어 공군의 작전 지속성은 무척 높을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은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인 현무-2A와 현무-2B를 보유한 데 이어 현무-2C는 2017년 시험 발사에 성공해 전력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들은 GPS를 이용한 관성 유도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공산 오차가 30m 정도로 알려져 있고 탄두 중량도 2톤으로 늘어나 더 강력한 폭탄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순항 미사일로는 현무-3A, 현무-3B, 현무-3C를 운영하고 있는데 들은 공산 오차가 1에서 2m 정도로 정확하고 따라서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북한군 수뇌부의 사살을 위한 핵심적인 무기는 벙커를 파괴하는 무기로서 한국은 관통력이 30m에 이르는 GBU-28을 2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한국군은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재래식 응징보복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북한 수뇌부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위력의 정밀 유도무게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유사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부대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관통력이 60m 이상인 GBU-57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위력이 큰 정밀유도 벙커버스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냉전 시대의 민방위가 시작된 경위와 목적을 참고 경우 한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즉 핵민방위를 준비했어야 했다. 상대방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만 구비하면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대비하는 것이 냉전시대 민방위의 의도였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포함한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한국이 더 이상 핵민방위를 지체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직무유기이다.